8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EPS와 프로젝트를 만드셨고요. 오늘은 WBS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WBS는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의 약자로서 작업 분류 체계라고도 부르며 딱히 정해진 틀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작업의 편의에 맞춰서 하셔도 되고요. 또는 발주자나 입찰 안내서에서 나온 그 기준을 따라가셔도 됩니다. 모르시면 기존에 나와 있는 프로젝트의 WBS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프리마베라에서의 WS 기능은 정보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1000명의 인원이 있는데 1000명을 분류해서 작업 워크스페이스를 분류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뭐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해서 분류를 하고 각 층마다 부서를 만들고 부서에 팀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WBS입니다. 부서가 없다고 혹은 층이 없다고 그래서 그 인원이 사라지거나 일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관리자가 그 인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모르고 어느 팀하고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관리에 어려움은 생길 수 있지만 그 팀원들 역량 자체는 다 그대로 있기 때문에 업무가 진행되는 것 자체는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관리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죠. 근데 이것을 층으로 분류를 하든 아니면 조닝으로 분류를 하든 그것은 하는 사람 마음입니다. WBS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든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일반적으로 건물에 들어가면 층으로 분류가 되어 있듯이 WBS도 일반적으로 나눠지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게 보통은 일반 프로젝트나 플랜트에서 프로젝트 밑에 나오는 WBS는 기본적으로 EPC로 먼저 나갑니다. 그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 거기에 메인터넌스가 들어가면 EPCM, 오퍼레이팅이 들어가면 EPCMO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같이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WBS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EPS 만드셨고요. 이 프로젝트 아이디까지 만들었습니다. MG 브릿지라고 해서 프로젝트 아이디까지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오타가 아니고 잘 나왔네요. 자, 내려보시면 이제 MG 브릿지의 WBS 체계도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상단에 보시는 이 부분이 프로젝트고요. 나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WBS입니다. 오늘은 이것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P6로 넘어옵니다. P6에 넘어오시면 WBS는 버튼이 요 버튼입니다. 파란색 두 개의 박스가 겹쳐져 있는 저 버튼인데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이렇게 창이 뜹니다. 이것도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EPS와 프로젝트와의 내용처럼 똑같이 화면을 이렇게 넓히셔도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디테일이 저는 안 보이는데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자, 보시는 화면에서 우클릭, 안 보이면 클릭하면 안 보이는 상황에서 우클릭해서 디테일을 누르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거 없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EPS ID M.M의 주요 일정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 프로젝트 아이디는 M입니다. 그죠? WBS 아이디는 M.M입니다. 여기는 M.S고요. 얘는 M.G입니다. M.C고요. 자, 그 밑으로 가면 M.C.I입니다. M.C.E입니다. 뭔가 조금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생각하셨던 거 그거예요. 프로젝트 아이디가 M이에요. 프로젝트 아이디가 M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WBS는
자동으로 m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본인의 코드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요 일정은 m이기 때문에 m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점이 있을 뿐이고요. 얘는 s죠. 그러면 프로젝트 아이디가 m이기 때문에 얘는 m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은 s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얘는 m.c가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따라 들어오고 본인의 아이디는 i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m은 mg브릿지의 약자인 m을 프로젝트 아이디로 썼고요. name은 자, 여기 보면 그 밑에 있는 m.m의 주요 일정은 마일스톤의 약자인 m을 썼습니다. 마일스톤의 약자를 썼습니다. s는 썸미탈의 약자인 s를 썼고요. g는 뭐겠습니까? 제너럴입니다. 일반상의 g를 썼습니다. c는 컨스트럭션의 c를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알 수 있는 용어를 써서 코드 값을 따라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WBS 네임을 보지 않고도 바로 이게 뭐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코드 값을 매길 때, 그러니까 WBS 아이디를 매길 때 그 스펠링을 잘 생각해서 넣으면 좋습니다. 자, 간접비의 i는 뭘까요? 간접비가 indirect cost입니다. 그래서 indirect cost에 i를 썼습니다. 토공사는 earthwork입니다. earthwork. 그래서 토공사에 e를 썼고요. 기초공사는 foundation이죠. foundation의 f. 구조물 공사는 structure의 s. 자, 방수공사는 사실 워터프루프라는 것인데 이 W라는 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아마 디펜스의 그 D를 쓴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저자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는 워터프루프에 W를 쓰는 게 맞아 보이지만 여기는 D인데 의미상 봤을 때 방어한다. 그래서 디펜스를 쓴 것 같고요. P의 포장공사의 P는 페이브먼트입니다. 페이브먼트 포장공사 P. 자, 마무리공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요게 이제 피니시 공사, 인테리어 공사 이래가지고 사실 F나 I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 헷갈리는 것들이 많아서 그냥 알파벳에서 거의 제일 끝에 있는 W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왜 썼는지는 나중에 저도 저자를 만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의 요거는 당연히 여기 아치 제작이니까 A라는 거 알겠죠. 그래서 아치 제작의 아치.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요 아이디만 보더라도 이 아이디의 구성이 왜 그렇게 됐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프리마베라로 넘어와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 이제 m.m을 적어야 될까요? m만 적으면 될까요? 자, WBS는 앞에 있는 코드 값을 그대로 따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요 일정의 m.m은 m만 치셔도 되는 거예요. m만 쳐볼게요. m만 치겠습니다. 분명히 m이라고 쳤죠. 엔터 했더니 앞에 있는 m을 그대로 따라 들어오고 가운데 점이 들어오고 m이 들어왔어요. 자, 요거를 그려보면은 m이 들어오고 점이 들어오고 m이 됐어요. 사실 요 값은 내가 여기서 집어넣은 값이고요. 요 값은 어디서 온 값이에요? 프로젝트에서 온 값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 가운데 점은 어디서 왔을까요? 가운데 점은 기억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드민에서 어드민 프리퍼런스에 가면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코드 세퍼레이터. 코드 세퍼레이터의 이 값이 이것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이 자동으로 들어온다라는 거. 그래서 M.M 적고 주요 일정이라고 적겠습니다. 주요 일정. 자, 프로젝트와 EPS와 했던 것처럼 밑에서 코드 값이나 ID 값이나 네임을 다 바꿀 수 있습니다. 똑같이 바꿀 수 있어요. 자, M.M을 만들었으니까 M.S를 만들어 볼게요. add 버튼. 자, S만 적으면 되겠죠. S를 적고 제출물이라고 적었어요. 자, 적었는데 뭔가 좀 이상하죠. 이쪽 교재에 보시는 화면하고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화면하고 조금 다릅니다. 왜죠? 지금 M 밑에 M.M이 들어왔고 M.M 밑에 M.M.S가 들어왔어요. 자, 이게 하위 구조로 내려가다 보니까 코드 값이 앞에 있는 값을 따라 들어간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도 레벨을 바꿔야 되죠.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레벨이 주요 일정하고 제출물은 동일한 레벨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이 버튼 있죠. 그래서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누르면 이렇게 왼쪽으로 갑니다. 자, 이것도 프로젝트 했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컨트롤 더하기 방향키 누르시면 똑같이 됩니다. 자, 이쪽 버튼을 누르지 않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방향키 눌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죠. 위로도 올라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방향키 잊지 마시고요. 자, 제출물 했으면 그 밑에 제너럴 일반 사항도 해보겠습니다. add 버튼 제너럴 일반 사항 한 칸 앞으로 올려야겠죠. 제너럴의 일반 사항. 자, 그리고 한 번 더 해야죠. C 한 칸 올리고 시공.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한 칸 내려와서 이 항목들이 있어요. 간접비부터 마무리 공사는 시공의 하위 레벨입니다. 자, 그래서 시공에서 하위 레벨로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개를 만들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만들었습니다. 근데 얘는 하위 레벨에 다 같은 레벨인데 얘는 지금 계속 계단식으로 내려왔어요. 자, 그에다가 글자까지 잘려요. 글자까지 잘리면 엑셀하고 똑같다 그랬죠. 자, 마우스를 이 가운데로 가서 가운데를 잡고 이렇게 넓히면 글자를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가다가 누르시다가 이 상단의 헤더를 누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우리가 보던 그런 하이아키 구조가 아니에요. 자, 보시면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여기 보세요. 여기 뭐라고 돼 있죠? 화살표가 위로 표시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내림차순 정렬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눌러볼게요. 헤더를 누르겠습니다. 누르면 이번엔 목차 모형으로 바뀌죠. 목차 모형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한번 누르면 내림차순, 오름차순, 목차 계속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WBS 코드에 요 헤더를 누르시면 이렇게 바뀌니까 요 버튼을 잘 확인하셔서 내가 어떤 화면으로 있어야 되는지 확인을 하시고, 또 하나, 얘를 누르는 건 눌러서 바꿀 수도 있지만 옆에 것도 똑같아요. 얘도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보시면 똑같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헤더들은 엑셀에서의 필터 기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누르시는 대로 얘가 막 바뀝니다. 그래서 항상 작업을 하실 때 WBS는 여기 WBS 코드의 헤더에 이런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요런 모양이 있어야지만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모양으로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넘어와서 이쪽에 보시는 이 레벨이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는 레벨이 아닙니다. 그럼 맞춰줘야겠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또는 방향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조는 지금 같아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이 아이디처럼 똑같이 넣도록 하겠습니다. MCI 얘는 간접비, 두 번째는 MCE 얘는 토공사, 그 다음은 F 기초공사, 그 다음은 S 얘는 구조물 공사, 얘는 D 내용은 방수공사, 그 다음은 P 포장공사, 그 다음은 W 얘는 마무리공사. 자, 따라오셨나요? 조금 타이핑 칠 게 많죠? 앞으로도 타이핑 칠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타이핑을 많이 칠 거니까 잘 염두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WBS가 있죠. 얘는 지금 레벨이 어떻게 같아요? 요렇게가 레벨이 같아요. 그러니까 MGC랑 레벨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만들고 나서 레벨을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 두 개. 자, 그래서 조정할 수 있죠. 그래서 A 이름은 아치 제작 외부 라고 썼습니다. 자, 따라오시고요. 자, WBS를 이렇게 다 만들어 보았습니다.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WBS를 여기서 만드셨는데 이 밑에 디테일 창에서도 아이디랑 네임을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변경된 사항이 상단에 WBS라는 탭이 또 생겼어요. 왜? 내가 WBS에서 지금 작업을 했기 때문에 탭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하나의 탭이 생겼어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토탈 액티비티라는 게 나옵니다.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WBS에다가 액티비티를 만들었을 때 그 해당 WBS의 액티비티가 몇 개 있는지 나타내주는 하나의 인디케이터 같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액티비티가 있고 없고를 이쪽에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P6는 기본적으로 컨트롤 Z 되돌아가기 기능이 됩니다. 그래서 액티비티를 삭제를 하셨더라도 컨트롤 Z를 누르면 다시 회복이 되고 내용을 수정하셔도 복귀가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 WBS는 한번 삭제되면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임의로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이걸 지울게요. 딜리트 버튼 또는 X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지우겠냐는 창이 뜨고요. Yes를 눌렀습니다. 그 상태에서 컨트롤 Z를 누른다고 해서 복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WBS를 삭제할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프리마베라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이 엑셀처럼 보이는 이 헤더들의 값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탭에 있는 것들도 내가 다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항상 디폴트 값을 얘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임의로 막 바꾸시더라도
디폴트 값을 통해서 원상복구 시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제부터 그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이 내용창을 많이 써야 되니까 가운데 바를 저는 조금 더 오른쪽으로 빼겠습니다. 자, 화면이 좀 깨지네요. 자, 이 상태에서 우클릭을 누를게요. 우클릭 누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창이 뜹니다. 그 중에서 쭉 내려오시면 그룹 앤 솔트 바이라고 있습니다. 그룹 앤 솔트 바이가 아니고 칼럼이 있습니다. 칼럼에 보시면 칼럼에 사이즈로 정리할 거냐, 레스폰시블 매니저로 칼럼을 정리할 거냐, 데이트, 날짜로 정리할 거냐, 프로젝트로 할 거냐, 커스터마이즈 할 거냐. 우리는 커스터마이즈 하겠습니다. 커스터마이즈 하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자, 왼쪽에 이렇게 칼럼에서, 그러니까 우클릭, 칼럼, 커스터마이즈 들어온 상태에서 왼쪽에 보이는 요 항목들은 DB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오는 요거는 내 화면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내 화면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WS 코드, WS 네임, 토탈 액티비티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 내용을 내 화면으로 끌고 오면 그 칼럼 정보가 여기에 뜹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내용을 추가하셨어요. 요게 여기도 뜨고, 추가하면 여기도 뜨고, 요게 여기도 뜨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갖고 오겠다. 그러면은 왼쪽에서 날짜를 한번 갖고 와 볼게요. 데이트 항목을 열면은 데이트 항목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토탈 액티비티 다음으로 시작과 끝을 넣겠습니다.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요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1개짜리, 2개짜리 누르면 다 들어가고 다 빠지고 이래요. 그래서 1개짜리 넣고 조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쪽에 스타트와 피니시가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나는 저 스타트 피니시가 토탈 액티비티보다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잡아서 위쪽 화살표를 누르면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위로. 여기서 칼럼의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순서가 바뀌고요. 또 스타트의 넓이를 내가 조정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 에디트 칼럼으로 들어가서 여기서 이 넓이 값을 직접 조정하셔도 됩니다. 40으로 난 바꿀 거야. 오케이. 그러면 40으로 어플라이를 누르면 40으로 줄죠. 피니시도 나는 얘를 50으로 줄일 거야. 오케이를 누르면 어플라이를 누르면 이렇게 바뀝니다. 자, 확인되시죠? 자, 또 하나 기왕 보신 거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에디트 칼럼에 들어가시면 글자의 정렬을 왼쪽으로 정리할 거냐, 가운데로 정리할 거냐, 오른쪽으로 정리할 거냐, 이 버튼이 있어요. 저는 가운데로 정리해 볼게요. 가운데 정렬의 넓이는 70이다 라고 해서 OK를 누르겠습니다. OK에 Apply, 가운데로 정렬됐죠. 자, 이렇게 정렬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데이터에는 영향을 주진 않은데 보여지는 화면에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작업하면서 입맛에 맞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OK를 누를게요. OK를 눌렀습니다. 자, OK를 눌렀는데 하다 보면은 칼럼 사이즈를 바꿀 수도 있고, 자, 칼럼의 위치를 직접적으로 또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잘 보세요. 피니시를 보는 상태에서 제가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해서 앞쪽으로 끌고 갈게요. 클릭을 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면 앞으로 이동이 돼요. 드래그를 해서 움직이면 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드래그를 해서 앞쪽으로 빼면 이쪽은 없네요. 드래그를 해서 앞쪽으로 빼면 앞쪽으로 이동이 돼요. 자, 뒤죽박죽 꼬이죠.
자, 이런 경우 걱정하지 마시고 우클릭 칼럼 커스터마이즈 갑니다. 우클릭에 칼럼에 커스터마이즈. 자,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지금 뒤에 있는 이 화면이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럴 때는 항상 디폴트 버튼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작하거나 뭐가 바뀌었거나 나는 잘 모르겠다 하시면 그냥 무조건 디폴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디폴트 누를게요. 디폴트. 그러면 디폴트로 바뀌었죠. 그 상태에서 apply. 그러면은 당초 보던 대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OK. 자, 하지만 내가 아까 작업하던 이러한 WBS 모양이 아니에요. 그럼 뭐 누르라고 그랬죠? WBS 코드의 헤더 값을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래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칼럼을 넓히거나 칼럼을 추가할 때는 칼럼에서 커스터마이즈 들어와서 수정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지금 칼럼도 배웠습니다. 자, 여기까지 배웠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간트 차트가 나와요. 자, 이번에는 타임 바를 작업을 해야 되니까 저는 이 중간 바를 왼쪽으로 좀 옮겨 놓을게요. 자, 좀 화면이 또 깨지니까 살짝 다른 걸 움직여서 됐습니다. 자,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 WBS에 들어가 있는 액티비티들의 일정의 썸머리가 오른쪽에 나옵니다.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은 여기에 이렇게 막 나와요. 자, 이 시점들, 이 시점, 시작, 종료, 시작, 종료는 이 앞에 스타트 피니시 아까 보셨죠? 칼럼에 그 값들의 내용이 여기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 오른쪽에 보이는 타임 스케일도 조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요 화면을 움직이려면 지금 2011년 2월 달이에요. 나 딴 데로 가고 싶은데 그럼 여기를 이렇게 눌러서 가야 돼요. 힘들죠? 그래서 마우스를 살살 올라가면은 돋보기로 바뀌다가 어느 순간 손가락으로 바뀌어요. 손가락으로 바뀐 상태에서 클릭을 하고 드래그를 하면 날짜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날짜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손가락 모양입니다. 손가락 모양에서 움직이면 날짜를 직접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밑에서 요 버튼 누르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근데 손가락이 훨씬 편할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살짝 내려오면은 돋보기로 바뀌어요. 돋보기는 뭘까요? 맞습니다. 자,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이렇게 하면은 타임에 대한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어요. 타임에 대한 스케일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트라이를 해보시고. 자, 그런데 봤더니 이게 무슨 구조로 돼 있죠? 지금 주 단위로 끊겨 있어요. 1주, 2주, 3주, 4주 주 단위로 끊겨 있어요. 나는 먼스로 보고 싶은데 나는 쿼터로 보고 싶은데 이럴 수 있죠.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스케일에 대한 버튼도 따로 있어요. 자, 우클릭 누르겠습니다. 보고 있는 간트 차트, 바 차트에서 우클릭 보면은 타임 스케일 버튼이 있죠. 타임 스케일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누르면 타임 스케일을 조정할 수 있는 창이 뜨고요. 두 줄이면 여기가 두 줄입니다. 세 줄로 누르면 이게 세 줄로 바뀌어요. 이렇게 세 줄로. 두 줄은 두 줄, 세 줄은 세 줄. 아시겠죠? 보통 두 줄로 많이 합니다. 두 줄로 하고 위쪽에 보시면 칼렌더에 데이터 인터벌을 지금은 month week로 돼 있어요. 월에 주 단위로 돼 있어요. 나는 일 단위로 바꾸고 싶다. weekday 누르면 일 단위로 바뀌어요. 나는 month로 바꾸고 싶다. year month, quarter month 이렇게 누르면 쿼터의 month로 나옵니다. 또는 year month로 누르면 year의 month로 나옵니다. 나는 쿼터로 바꾸겠다. year의 쿼터를 누르면 쿼터로 나옵니다.
자, 아시겠죠? 보통 이어 먼스로 많이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현장에 가면은 절대적인 날이 아니고, 야, 우리가 시작해서 지금 몇 개월이 지났어?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show original date를 누르고 ps 값을 냅두면 이렇게 날짜가 그냥 올라갑니다. 1개월 시작한 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13개월, 14개월.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 가면 흔히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부르는 값이 저렇게 할 때 똑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구체적인 날짜를 봐야 되니까 show primary date에 칼렌더 놓고 year months를 두시고 OK를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WBS를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하였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